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세훈, 박형준 씨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분명 오세훈 씨는 양심 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KBS에서 복수 경작인이 오세훈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최소한 4명이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이들 중 3명을 접촉했고 2명이 측량 현장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땅 주인 측에서 2명이 왔는데 1명이 오세훈 후보의 장인, 심지어 성까지 정씨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BS에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다른 1명이 바로 오세훈 씨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세훈으로 기억되는 사람에게 경작인 중 1명이 먼저 말을 걸어서 인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도 기억이 일치했는데요. 게다가 1명은 측량이 끝난 뒤에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증인이 나온 것이죠.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인데 계속 저렇게 모르쇠로 버티는 거 보면 이명박의 후예답다. 사람들과 인사까지 한 오세훈이 땅의 존재를 모른다? 사퇴해야 맞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장이 모른다. 어떻게 이걸 시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전 국민이 다 보던 안철수 단일화 토론에서 분명 내곡동 관련 증인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었죠. 그 말을 지키라고 많은 논란이 지금 커진 상황이고요. 2005년 6월 개발 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에 대해서 KBS가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내곡동 106번지와 110번지에 대해서 KBS가 어제 또 속보를 낸 건데요. 계속해서 오세훈 씨는 그 땅의 존재나 위치도 몰랐고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오세훈 처가가 2005년 6월 그 땅을 측량한 사실이 지금 KBS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인 오세훈 후보 처가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소유한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이명박 서울시가 이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교부에 최초로 공식 제안한 게 2006년 3월. 그 제안을 위해서는 시행사였던 SH가 먼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위해 SH가 3개 업체와 맺은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측량은 용역 착수 9일 전인 2005년 6월 13일에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도 오세훈 씨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색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냐? 무섭다. 오세훈 추하다. 망했네 망했어.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사퇴한다고 했으니 사퇴하나? 국민이 세금 내서 나라가 돌아가면 어려울 때 국민에게 복지 차원으로 해야지 본인들만 부동산 투기해서 떵떵거리고 살면 다냐? 양심 좀 있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비판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선언 나오면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 걸까요? 게다가 박형준 씨 논란도 MBC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박형준만 못 받았다? 임태희 사찰 문건 우편물 가득 전달됐다 라고 저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분명히 불법 사찰 벌어질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씨는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을 했지만 함께 근무했던 청와대 인사들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배포 대상으로 적힌 대로 문건이 같다는 건데요. 분명히 14건의 국정원 사찰 문건이 있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씨는 저렇게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임태희 전 한나라당 의원은 MB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장을 지냈는데 배포선에 적힌 대로 전달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게 어디에 배포할지 적으면 우편물처럼 전달이 되는 거고 실제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한 행정관은 국정원 정책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실무자도 국정원 정보는 수석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인수 변호사는 일주일에 2-3개씩 보고가 됐는데 그걸 하나도 못 봤다? 그럼 그건 직무유기인 거고 봤다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잡범, 정과 수두룩한 사람을 일 잘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으로 치켜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까지 공직자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는 마당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제2의 이명박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형준은 분명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상관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젠 뭐라 그럴까요? 이런 와중에 박형준 씨는 본인 아이들도 서울집 구경을 못하고 경기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2030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를 두고 자기들은 투기 정보를 빼놔서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의 용광로처럼 들끓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형준 씨 전혀 정신 못 차렸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LH 땅 투기 사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부터 터져 나온 거고, 그나마 그걸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파헤치는 건데, 물론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30의 분노가 실제로 있는 것도 맞죠. 근데 그걸 박형준 씨가 얘기하는 건 무슨 염치냐는 겁니다. 진짜 양파 후보죠.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형준 일가와 LCT 경제공동체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청이 아니라 부산구치소를 가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16,000개가 넘는 추천에 댓글이 달린 바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형준, 조현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양파 까듯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부동산 투기 의혹만 하더라도 LCT 특혜, 일광 조현타운, 해운대 공공용지, 기타 부동산, 게다가 불법 사찰, 입시 부정, 홍대에 연락 안 합니까? 김승현 전 교수가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언플만 지금 하고 있죠. 박형준 씨 떳떳하면 홍대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고, 이외로도 국회 사무총장 시절 부정축제, 조현아랑 비리 의혹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하다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해선 안 되는데, 이명박 퀴즈라 불리는 박형준, 오세훈이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나와서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종인 씨 관련해서도 정말 웃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김종인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씨는 2016년 3월 15일에 꼭 필요한 사람 박영선이라는 글귀가 적힌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야, 저분이 앞으로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않고 현재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이 아주 철저하게 간파하고 있고, 우리 경제 틀을 바꾸기 위해서도 누구보다 박영선 의원은 필요한 존재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 저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별이 될 수 있겠다고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분명히 김종인 씨가 얘기한 바가 있죠. 오죽하면 오세훈, 박형준, 그리고 김종인 씨까지 본인이 한 일들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래서 같이 저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2일, 3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일주일 뒤에 사전투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도 집중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